자, 오늘은 이제 3학년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단원의 제목이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뭐라 그러지? 우리가 배우는 걸 되게 함축적으로 이걸 표시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라는 것이고, 첫 번째 챕터에서는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 대해서 너네한테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이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너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원을 봐보면 이게 대단원이고, 이제 중단원을 가보면 어떻게 이게 살림살이가 꾸려져 있냐면, 첫 번째에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에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챕터가 이렇게 가겠죠. 세 번째 챕터는 아직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 에너지 변화랑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선생님이 의심되면 너네가 직접 교과서를 봐봐. 3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단원에 써져 있는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EBS를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한 내용은 이 첫 번째 중단원 내용인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물질 변화에 대해서 1시간,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1시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원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소단원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안 보일까봐 이제 굵은 걸로 쓸게요. 1번, 이 중단원이 어떻게 두 개로 연결이 되냐. 역시 뭐뭐뭐뭐와 뭐뭐뭐뭐니까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적힌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첫 시간에 너네한테 3번 녹화했다고 한 내용이 있었잖아. 거기서 뭔 내용을 얘기를 했었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중학교 때 반복이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너네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중3에서 배울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뭘 배웠었는지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공부를 했었냐. 일단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물질의 성질이라는 챕터를 배웠습니다. 물질의 성질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뭐랑 뭐를 섞으면은 새로운 성질을 가진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액체 괴물, 혹은 슬라임 만들기, 이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액체 괴물을 예로 들었을 때, 액체 괴물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물풀이랑 베이킹 파우더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얘네 둘을 섞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물풀이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은 찐득찐득하다라는 그런 접착력이 특징일 것이고,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음식을 잘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거 청소할 때 쓴다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얘네 둘을 섞어가지고 만든 이 액체 괴물은 찐득찐득하지도 않고 청소를 할 때 쓸 수도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물질의 성질 챕터에서는 우리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섞으면 성질이 매우 새로운 또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연소와 소화 단원을 배운 것이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뭘 배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대표적인 이 그림은 기억이 날 거예요. 양초가 있고 양초에 불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비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양초를 가둬놨을 때 어떻게 되는가? 정답을 알고 있죠. 양초의 불이 곧 꺼지게 된다. 맞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산소가 여기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 여기까지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관련 내용이고, 중학교 때는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됐냐면, 물질의 상태 변화. 그래서 이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얘네 세 가지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이걸 뭐 융해, 응고, 승화, 액화, 기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걸 배웠었고 진짜 이제 제일 중요한 챕터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가 뭐였냐? 물질의 구성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옛날 고대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이 뭐 쪼개다 보면 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나올 것이다. 아니다. 뭐 물불 흙 뭐 바람으로 막 만들어져 있다 어쩐다 막 진짜 자기들끼리 말싸움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물질은 우리가 말할 때 원자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자라는 이 한국말은 사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다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대한민국 전에 우리는 조선시대 때 살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과학에 대해서 원자라는 말을 막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냐면 원자를 발견한 애들이 외국 애들이잖아. 유럽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과학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중국 아니면은 일본 놈들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본 놈이라 하면 안 되겠죠. 일본을 통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애들도 우리가 한자를 쓰고 있고, 일본 애들도 한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말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를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원자가 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원자가 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톰이라고 불러요. 이거 약간 아니야 됐어. 만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해봤자 세대 차이만 느끼더라고. 자, 아톰이라는 거랑 이제 연관이 아톰이라고 부르는데 아톰이 어디서 유래가 된 말이냐면 안티 그리고 톰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안티는 너네가 알다시피 이거는 자주 쓰는 말이니까 뭐 반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톰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아톰이라는 말은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가 없는 애들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얘를 정리를 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더 이상 뭐 쪼갤 수 없는 뭐 기본 입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원자라는 말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자라는 말도 공부를 하게 되죠. 분자라고 하는 애는요, 어떤 애냐면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얘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책에서 뜻을 진짜 잘 읽어야 돼. 분자를 설명할 때 뭐라고 써져 있냐? 가장 작은 단위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놈은 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분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인 거예요. 자, 이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더 쪼갤 수 있어. 원자로 더 쪼갤 수 있지만 어떤 가장 작은 단위냐?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네가 문제집 같은 걸로 굉장히 익숙한 이름 O2. 자, 이 O2라고 하는 거는 O가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읽냐면 O는 산소를 뜻해요. 산소를 뜻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산소 분자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죠. 산소라는 건 숨을 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 산소가 분자가 아니라 원자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산소 원자를 가지고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거는 산소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산소 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그 문제집 중에 O2라고 하는 애도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왜 O2라고 지었냐면 과학이 산소처럼 싱그럽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문제지를 만들었다 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 싱그럽죠. O2가 만약에 O라고 만들었다면 문제집 이름이 O2가 아니라 O였다면 이거 완전 핵무식한 놈들이 만든 거죠. 하지만 이름은 참 잘 지었죠. O2. 근데 과학은 여전히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렇다고요. O2라고 하는 거는 분자를 얘기를 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이거를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 원자랑 분자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인데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드는 단위이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제는 물질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은 복습이 끝나고 자, 뒤에서부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물질의 변화. 자, 물질이 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 변화. 하나는 화학 변화입니다. 자,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원자들이 재배열되었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원자들이 재배열이 되었다면 화학 변화가 되고 원자들이 재배열되지 않았다면 물리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만드는 걸 우리가 분자라고 불렀죠. 근데 이 원자들이 배열이 달라진대. 그러면 결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합이 변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뭔 뜻이냐면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달라지느냐, 분자들이 달라졌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분자가 달라진다는 거는 뭔 뜻이야?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자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됐어요? 자, 물리 변화로 가볼게요. 원자들이 재배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분자들이 그대로예요. 분자들이 그대로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성질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변하는 걸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부르느냐? 앞에서 배웠죠. 뭘 배웠어요? 뭐가 변한다고요? 상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분자들은 그대로지만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컵입니다. 네, 컵을 내가 깨먹었어.
그럼 이거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컵의 모양이 변했죠. 컵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은 그대로죠. 그럼 이거는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뭐야? 이것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그대로 놔뒀더니 어떻게 됐냐면 녹아서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원래 고체였던 아이스크림이 액체로 변하게 된 것이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가 변한 것이죠. 그러면 물질의 상태가 변했지 아이스크림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기본 재료들, 물질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 예로 들어볼까? 열심히 그림을 그려볼까? 이게 뭐예요? 이거 향수죠. 자, 향수를 뿌리기 전에는 향수병 안에 무슨 상태로 있었냐면 액체 상태로 있었어요. 이 액체 상태로 있던 애가 분사 그 구멍을 통해서 기체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 녹은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이 물질의 상태가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계속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초가 있고 불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비커로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이 꺼진다고 했죠. 불이 꺼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산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지만 이제 우리가 변화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는 불이 붙었다는 거는 산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연소를 통해서 산소가 아닌 것으로 변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산소가 아닌 게 됐으니까 성질이 변한 거네요.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성질이 변한다는 거는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는 것이고 원자의 배열이 변해서 가지고 있던 분자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죠. 철검이 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박물관에 가 있는 애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녹슬어 있죠. 이렇게 녹이 슬어 있는 상태로 있죠. 자, 철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랑 공기를 만나면은 점점 녹이 씁니다. 철이 녹슬었어요. 근데 일단 색깔도 다르고요. 단단한 것도 녹슬지 않은 철은 단단한데 녹슨 거는 이렇게 발로 밟으면 막 깨지고 이러죠. 단단함도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성질이 변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학 변화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생님이 과일을 그려볼게요. 자, 엄마가 귤을 사왔는데 귤 색깔이 초록색이야. 근데 이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색깔이 이제 주황색으로 익게 되죠. 과일이 익다. 과일이 익는 것은 맛이
변하죠. 얘는 신맛이야. 얘가 귤이야. 그 얘는 요즘 말로 막 그렇게 말하잖아. 엄청 맛있다고 귤이라고 부르잖아. 귤. 귤 진짜 맛있죠. 귤 나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맛이 변했어요. 달달하게. 자, 맛이 변했다고 하는 거는 성질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빠르게 한번 말을 해볼게.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첫 번째 챕터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화학 변화의 규칙부터 배우게 될 것인데, 이 화학 변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변화,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의 규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것이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물질 변화에 대한 것인데,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 그러니까 어떤 거랑 어떤 게 더하면은 새로운 성질을 가진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예를 들었고, 액체 괴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연소를 가지고 산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양초가 꺼졌던 내용을 한번 짚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물질의 구성은 완전 핵 중요하다고. 핵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를 얘기를 하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를 한다고요. 맞죠? 자, 물질의 변화에는 2가지가 있는데 기준은 이거라 했죠. 원자들이 재배열이 되었는가. 배열이 되었으면 화학 변화라고 하고, 배열이 되지 않았으면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원자들이 재배열이 됐다고 하는 거는 레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모양을 만들었던 거를 이런 모양을 비슷한데 이거는 대충 아무튼 어떤 레고를 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들었다. 아니면은 이런 거죠. 블럭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은 분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자가 달라지고, 분자가 달라진다는 거는 분자는 뭐였어 방금?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였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선생님이 말한 건 이 원자들이 재배열되는가 이거 하나의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를 유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분자들이 달라지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고, 분자 배열이 그대로라면 고유한 성질을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뭐가 변하는 거냐? 모양이 변하거나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걸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컵이 깨지는 거는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고 하고,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리 변화라고 한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원래는 불이 붙었던 이 양초가 불이 꺼지게 되는 거는, 자, 산소가 아닌 것으로 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질이 변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이라고 하는 애가 녹슬게 되는 거는 색깔이나 단단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초록색이었던 귤이 노란색 맛있는 귤로 변하게 되는 것은 맛이 변하는 건데, 이 맛이 변했다는 거는 성질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불이 붙었던 상황을 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중3이잖아요. 근데 중1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준비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기보다도 실험을 할 때도 힌트를 주는 애들이 있어. 뭐냐면 이런 거야. 염산이야. 염산이 이 비커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근데 염산 실제로 보면은 그냥 물처럼 생겼죠. 무색이죠. 무색. 그냥 무색.
근데 이게 내가 물인 줄 알고 이걸 마셔버려. 그러면은 그날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게 되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 또 냄새 맡는 거 중에 또 냄새를 맡으면 막 자극적이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은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냄새도 함부로 못 맡고 맛도 함부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궁금할 때 쓰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시약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지시약, 제일 유명한 애들이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는 산과 염기를 알려주는 지시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해서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종이가 있어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무슨 색깔이냐면 파란색입니다. 자, 이 실험을 할 때 내가 비커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는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지고 비커를 닦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 근데 산소가 있던 상황에서는 지금 이 초가 불이 붙어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색깔이 안 예쁘네. 불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불이 꺼졌어. 불이 꺼지고 나서, 불이 꺼지고 나서 이거를 염화 코발트 종이로 닦아내보면은 여기가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원래는 없어서 변화를 못 시켰었는데 뭔가 생겨가지고 염화 코발트 종이가 빨개졌다는 거잖아. 이 염화 코발트 종이는 리트머스 종이는 산이랑 염기를 알려준다 그랬는데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는 지시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게요. 너네가 이거 실험 같은 것도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염화 코발트 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비커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의 닿은 쪽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빨간색으로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할게요. 구글에서 염화 코발트라고 쳐봤어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이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사이언스 올이라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거는 어디나 쳐도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저작권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에 넣어보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처음에 내가 간단히 말할 때는 그냥 산소가 아닌 것이 된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탈 것이 있어야 되고 불이 난다고 하는 거는 산소가 필요하고 이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염화 코발트 종이를 봤더니 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거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지시약 염화 코발트를 가지고 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면은 이산화탄소는 이거 겁나 유명하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지 이거 보면 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 혹시 1, 2학년 때 공부 안 한 애들 있으면은 모를까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지고 연소가 일어났을 때 물이 생기게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하면은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은 물질의 변화, 원자들이 재배열되면 화학 변화, 안 되면은 물리 변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챕터였던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